아니, 골든 크로스라며 왜 내가 사면 기가 막히게 꺾이냐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타 주식의 호동쌤입니다. 방금 제 연기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찔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죠.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사라.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사라. 자, 골든 크로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어떤가요? 이평선 꺾이는 거 보고 팔면 이미 주가는 저 밑 지하 3층에 가 있고 우상향하는 거 확인하고 사면 거기가 꼭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단적인 예시로 여기서 검은색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고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던가요? 지수는 하락하면서 주가는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유는 이동평균선은 철저하게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평균을 선으로 이은 거니까요. 아, 그러면 이동평균선 쓸모없네. 다 지워야겠다 하시는 분들 잠깐 멈추시고요. 오늘 이 후행성 지표를 선행성 지표로 또는 동행성 지표로 마법처럼 바꿔버리는 기법, 바로 캔들 카운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아셔도 세력보다 최소 하루 이틀은 먼저 움직이실 수 있을 겁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자, 이평선을 예측하려면 이평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평균 내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2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최근 20일 동안에 종가를 다 더해서 20으로 나눈 값입니다. 20일 동안의 평균 종가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캔들 20개를 각각의 종가, 예를 들어 여기가 종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종가, 여기가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여기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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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까지의 이 평균 가격을 나누기 20으로 해서 점을 찍는 행위가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의 시작이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자, 여기서부터 20개 캔들의 종가를 평균을 내서 점을 찍은 다음에 각각의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거,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20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내일 새로운 캔들이 하나 생기면 가장 오래된 20일 전 캔들 하나는 계산해서 빠지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21 캔들과 당일의 캔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0개 캔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렇게 비교를 해보면 얘는 빠져나가는 캔들입니다. 얘 종가를 요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선을 그어보니까 이 종가 가격하고 지금 일치하죠. 일치하다라는 것은 전일 대비 종가가 정정하겠습니다. 21 거래일 종가와 현재 종가만 비교를 하면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일이 될 경우 이 캔들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빠져나가는 캔들과 들어오는 캔들의 종가를 각각 비교해 보았을 때 결국은 이전의 종가와 지금의 종가가 같다면 이평선은 옆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그 다음날의 캔들이 올라감으로써 종가가 21 거래일 전 종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자, 올라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평선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이전의 캔들 대비 자, 주가가 만약에 낮은 수준의 캔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 이평선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새로 편입되는 캔들의 가격이 빠져나가는 20일 전 캔들의 가격보다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값이 올라가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은 상승합니다. 반대로 내일 들어오는 캔들이 20일 전 캔들의 가격보다 낮으면 평균을 깎아 먹으니까 20일 이평선은 하락하는 겁니다. 이걸 차트에서 눈으로 직접 세어보는 것. 이게 바로 캔들 카운팅입니다. 너무 쉽죠? 자,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 바로 뭡니까? 하락하던 주가가 갑자기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언제 삽니까?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확실하게 주가가 고개를 들고 캔들이 그 위를 올라탔을 때야 추세 전환이다 라고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네, 바닥에서 사지 못하고 위에 올라갔을 때 사기 때문에 늦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캔들에서 뒤로 20칸을 세어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주가가 21 이동평균선이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캔들 숫자를 20개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전에 종가, 20개 전의 종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를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20일 전의 캔들의 종가가 현재 종가보다 높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은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다음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20일 전의 캔들 종가와 현재 종가를 비교해보면 어떻죠? 역시나 20일 전 캔들의 종가가 높기 때문에 현재 종가가 낮다라는 점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은 다음 날에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을 주가를 보니까, 자, 여기에 종가와 그 다음에 오늘의 종가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횡보, 플랫하게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20일 이동평균선은 아래로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보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날의 캔들을 보게 되면, 자, 어떻죠? 종가가 높아집니다. 자, 종가가 높아지는데 여기에 종가가 있습니다. 이 캔들 기준으로 여기에 종가가 있는데, 자, 그 다음날의 종가가 어떻게 될까요? 자, 최소한 이 가격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며, 자, 그 다음날의 종가를 비교해 봤을 때도 뭐 지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월 23일을 기준으로 종가를 보게 되면은 종가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가 가격과 비교했을 때, 자,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 가격에 비슷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으나 종가가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0일 이평선은 옆으로 갈 가능성이 또 높아지게 되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방향성을 알게 되면서, 자, 뭡니까?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주가가 반등하는 척 하다가 빠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당장 내일 상한가를 치더라도 빠져나가는 20일 전에 캔들에 주가가 높다면 이평선은 하락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는 척해도 결국은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일 이동평균선 내지는 60일 이동평균선 내지는 12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우리가 사전에 미리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6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종가와 그 다음에 60일 전의 캔들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60일 전의 캔들의 종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종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 빠져나가는 캔들의 종가가 높다라는 거는 이평선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가가 어쨌든 현재 가격보다는 무조건 높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은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언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 동안 60일 이동평균선은 가파르게 떨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가가 떨어짐으로써 하락하는 폭이 조금은 더뎌지게 될 거고, 다시 여기가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60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보다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저항받고 주가가 이렇게 60일선을 타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한다면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이고,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한다면 주가는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매수를 하거나 우하향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늦는 거고, 이미 우리는 20일 전 캔들 카운팅, 60일 전 캔들 카운팅을 통해서 내일이나 모레면 20일 이동평균선이 돌아서겠구나. 60일 이동평균선이 돌아서겠구나. 미리 예측하고 길목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수들의 타점입니다. 자, 캔들 카운팅 하다 보면 세력의 의도가 보입니다. 빠져나갈 20일 전 주가가 엄청 높아서 상식적으로 21선이 꺾여야 정상인데 누군가 미친 듯이 돈을 써서 주가를 위로 멱살 잡고 끌어올린다. 기어코 이평선을 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절대 못합니다. 이건 세력이 이 주식에 절대 안 뺀다라고 위로 쏠 거다라고 차트에 대놓고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최상단에 놓고 추적을 해야 되고요. 탑다운 방식으로 시황이 받쳐주는 섹터라면 이런 자리가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캔들 카운팅을 해서 이평선이 돌아갈 자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시장 전체가 악재가 터져서 지수가 폭락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흐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병행되어야 우리가 투자의 확률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리에서 수익률을 높이고 손익비를 따져가며 단단하게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목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여정에 이 캔들 카운팅이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당장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캔들 한번 세워보십시오. 며칠 뒤면은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돌아 나가겠네.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주식이 정말 재밌어질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재방송 보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영상을 듣기만 한다고 내 것이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 칠 때도 옆에서 이론만 듣는다고 내가 막상 내 차를 샀을 때 운전 가능하던가요? 어렵죠. 결국은 내 차를 사서 직접 주행을 해보고 옆에 차간 간격에 감을 익혀야 되고 주차를 해보면서도 나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처럼 주식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제 강의를 듣는다고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강의 들으신 걸 여러분들이 직접 이용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고 노력해 보셔야 그게 여러분들의 수익과 실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좀 더 자세한 공부들
필요한 자료들 그리고 그날그날의 시황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공부해 보실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서 1타 주식 강의실이 있습니다. 강의실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시황에 대해서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날그날에 거래가 많이 쏠리는 주도주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차트를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는 강의실입니다. 100% 무료이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받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입장하셔서 저하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갛게 물드는 그날까지 저 호동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